아까 뭐 삭반도 뭐 영안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경도의 이제 대동지지에 우리 그 보고서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린트 먼저 나눠줬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다 넘기시죠. 예. 함경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걸 보면 대동지지가 1864년 도종 1년 김종호 선생이 쓴 우리나라 역사 지리서입니다. 대동지지에 보면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동지지에 천령이 뭐 동해의 동쪽 바다에 뭐 접해 있고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위치라든지 이런 쭉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함경도라는 데 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김종호 선생이 얘기한 대동지지에 보면 동과 서 사이에 대산대해 1개점이다. 대산대해 큰 산과 큰 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산과 큰 바다는 이 함경도라는 진도 안에 큰 산과 큰 바다가 들어와 있어야 사실 함경도, 이 대동지지에서 얘기하는 함경도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할 뻔했는데,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이 동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오호츠크 쪽, 한반도 위에 사할린섬 위쪽에 오호츠크 쪽에 그 오호츠크 전체를 바다가 대해가 들어와 있는 쪽으로 본다면 함경도가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저쪽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그 다음에 마가단, 캄차카반도, 축지반도 이 일대를 함경도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큰 산 대산 대지와 대해지간과 천령이라는 산을 놓고 보면 안 맞습니다. 저는 천령을 로키산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를 놓고 보면 이 동서 사이의 대산 대지간이라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함경도의 그 금웅피 이거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전에 우리가 봤던 해달, 시워터 누트리스를 놓고 보더라도 함경도는 캐나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캐나다에 보면 허드슨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의 지도를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큰 바다 허드슨만이 이렇게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은 캐나다라는 지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함길도, 영안도, 삭방도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함경이라는 것도 사실 뭐 짤 함자, 다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이라는 그 뜻의 의미도 굉장히 얼음처럼 차갑고 거울처럼 투명한 경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를 우리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거나 이 동서의 대산 대해지간이라는 이 말을 놓고 풀이를 해보면 정확하게 위치하는 데가 캐나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구의 모든 지도를 다 놓고 보더라도 이 대동지지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허드슨만의 이 바다가 이게 면적이 한 120만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현재 남북한 한반도 면적이 22만, 정확하게 1000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돼야 사실 대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우리 전에 보면 그 함경도 지명이 뭐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캐나다 지역을 보면 이 허드슨만이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긴 지역이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고 60이 70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천령하고 봉엄진 사이의 거리가 1700리라고 있습니다. 1700리. 이걸 키로수로 환산하면 거의 한 680km 정도 됩니다. 680km. 그러면 아까 오기 전에 우리 북한 영토 전문인 조병헌 박사한테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우리 그 함경도가
도망강에서부터 원산 있는 데까지 길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약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함경도는 2,700리, 680km, 공홈진에서 천령까지 거리보다도 훨씬 더 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석의 대산 대지간이라는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함경도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함경도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키로수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령에서 공홈진까지 거리가 약 680km라고 했는데, 그러면 녹지산맥이 발원되고 시작되는 캐나다 쪽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쪽을 놓고 보면 사실 이 현재 한반도하고는 여러 가지로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함경도, 영안도 이런 표현도 다 현재 한반도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보는 함경도, 그리고 동국조선에서 얘기하는 함경도, 함길도, 삭방도, 영안도는 캐나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오직 마지막 부분에 갑산만이 서북쪽으로 쭉 뻗어서 나와 있다 했는데, 갑산이 어디냐면 저희가 갑산을 사실은 이게 백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두산. 그런데 이 갑산은 맥케니산이죠. 맥케니산이고 원래 인디안 말로 갑산을 데날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높이가 6,194m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 갑산이 사실은 뭐 인디안 말로 뭐 위대한 산, 우두머리산 뭐 그런 뜻인데, 해석을 하고 풀어보면 백두산이라는 얘기죠. 갑산이. 그리고 이 함경도 지명을 대동지지에서 정확하게 저는 얘기를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고문헌들, 뭐 세종, 신증동국,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신증동국 여지승남인데 그 책에서 지명 같은 걸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한반도에 대입하면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명 자체가. 그러니까 함경도 그러면 무슨 캐나다 같이 큰 데가 함경도이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확하게 키로수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윤관이 여진족을 갖다가 토벌하기 위해서 뭐 구성을 이루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좀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강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캐나다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직 그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만주 쪽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난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증동국 여지승남이나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우리 보수에서 얘기하는 함경도는 반드시 캐나다에야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이따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 여러 선생님들 한번 질문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경도의 저번에 얘기했던 특산물을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 함경도는 우리 역사상에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삼성기를 한당고기 책 속에 삼성기를 쓴 안암로 선생의 삼성기 첫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한건국이 최고라. 한국이 가장 오래된 국가라는 얘기죠. 유신이 제400력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의 시온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조선 폐모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 폐모가 이게 식물 이름입니다. 식물 이름인데 이 뭐 폐렴에도 좋고, 저는 이 식물이나 약초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하고 많이 사실 접목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얘기하는 천산, 우리 민족의 시온이고 천산 알타이산이 어딘가 그동안 서역 쪽, 그러니까 뭐 신장 위구르 자치주나 티벳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품정 서역 탐방기에 보면 알타이산, 천산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을 놓고 보면 어디 녹지산맥으로 이걸 보고 알타이산, 천산을, 그런데 우리 보세에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민족의 시원이고 원류가 아시아 쪽의 천산이나 뭐 알타이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리 고서를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의 시원이 알래스카, 히말라야 이쪽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선 폐모를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히말라야와 알래스카는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흥정 만주 올리고라는 금나라하고 청나라를 사실 중국 역사로 편입을 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책에 보면 흥정 만주 올리고라는 책을 보면 이게 금나라 청나라를 중국 역사로 편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전에 방금 전에 강의하셨던 선생님 김규만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뭐 대단히 위대하고 뭐 큰 역사였고 우리가 속국이었다. 이건 전부 역사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절강성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3번째 강의인데 한 5번째, 6번째 강의를 포괄적으로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천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타이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너무 제가 앞서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이 부수적인 자료를 나중에 조선 폐모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정확한 자료와 우리 고서의 토대를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조선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신정 동국 여지승남에서 기록된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는 전혀 대입해도 맞지 않는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가지고 3번째 강의를 하면서 사실 그 제주에서 봤다는 남극 노인성 캐노푸스, 황칠, 그 다음에 저번 강의에 그 함경도의 특산물이고 김승주가 왕한테 일령을 바쳤다 하는 그 해달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함경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북한에 있는 함경도라고 볼 수가 없고 도저히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로 봐야 모든 게 맞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모든 식물과 동물을 분리해 놓은 그 EOL이라고 있습니다. Encyclopedia of Life라는 이런 백과사전에 모든 식물을 자기들 과학기술 발달하고 똑똑하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 고서의 식물, 동물들을 가지고 그 학명을 추적을 해서 보면 정확하게 함경도 특산물 전부 다 캐나다하고 알래스카 이 일대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서양 역사의 그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역사를 저는 다 지워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아즈텍 문화에 대해서 멕시코에 있는 그 아즈텍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제가 그걸 미국 사람들이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을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옛날에 그 지금 신라의 그 왕관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왕관 둘레가 성인들이 쓰기는 굉장히 이게 좁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편도를 옛날에는 왕족들을 다 편도를 했잖아요. 그 편도를 한 사람들의 그 두개골에 정확하게 신라 왕관이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잉카, 아즈텍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우주인이 와서 이걸 문화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편도를 한 인간의 두개골 이게 편도 모양이 이거 지구의 인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은 강의를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조선 폐모를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료를 그 부분을 다 마련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있으면 제가 많은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알타이가 네. 2가지라는 뜻입니다. 2개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참 역사를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역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역사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천년, 만년 가까이 이어져온 역사이다 보니까 역사 자료가 너무나 광대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고서나
우리 지금까지 학계나 이런 걸 보면 천산은 분명히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주나 알타이산 그쪽으로 사실을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흥정 만주 원류구에서는 제가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흥정 서역 탐방기에 보면 알타이산이 분명히 동서로, 그러니까 목산맥이 이게 한 4천 동서로, 그러니까 남북으로요. 예, 남북으로 한 4,800km 정도 쭉 뻗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작점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멕시코주까지 쭉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흥정 서역 탐방기에 보면 알타이산이 남북으로 뻗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놓고 봤을 때 또 시베리아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400력인데 시는 앞에 접두사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왜 쉽게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베리아는 베링 해협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을 시베리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서시베리아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이쪽이 동시베리아로 봐야 사실은 맞죠. 그러나 우리 역사가 1881년도에 대조선이 해체되면서 사실 이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미국에다가 팔았죠. 굉장히 헐값에. 역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절감성, 그러니까 만약에 황칠이 멕시코, 우리 공문원에 보면 전부 멕시코 쪽하고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항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 제 강의를 보시면 유튜브 강의 보시면 전부 다 덴드로파락스 아보리우스라는 그 천년가도 견치 않는다는 항치를 보면 전부 다 한반도에는 없습니다. 멕시코 쪽에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역사라는 게 너무나 완벽하게 지워져 버렸어요. 아메리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아시아 쪽하고 유럽 이 역사만 가지고 놓고 보니까 천산이나 알타이산 이쪽 그 자료 옛날 고서에 보면 현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이게 동서로 뻗쳐져 있잖아요. 근데 산맥이 분명히 남북으로 뻗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얼충 잡아도 키로수 미리로 따졌을 때 한 4,500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시베리아 400력이 과연 어딘가, 알래스카 쪽하고 캐나다 이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맞다는 거죠. 아까 조선 폐모 사진만 한번 올려봐 주시죠. 조선 폐모 사진이 있어요. 조선 폐모라는 게 사실은 이게 학명으로 보더라도 조선 폐모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 약초를 연구하기 전에는 사실은 조선 폐모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조선 폐모를 보면 분포도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조선 폐모는 전부 다 북미 캐나다하고 알래스카 뭐 이쪽으로 전부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많이 지워버렸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뭐 식물, 동물, 학명의 분포도, 그리고 우리 고서의 자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시카고, 뭐 일본, 영국, 프랑스. 저번에 그 청일전쟁 때 그 사파도, 우리가 그 청일전쟁 때 사파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원래 전쟁을 하면 군대가 파견을 해가지고 군인은 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파견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물자는 현지 조달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남전 때 뭐 백골 부대, 영호 부대 뭐 이렇게 파견을 해서 가서 전쟁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 저번에 그 지도에 보면 전부 다 청일전쟁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고려가 그게 1894년 9월인가 그렇습니다. 청일전쟁 한참 대동강에서 있었던 그 시기가. 근데 분명히 보면 고려 대전 우진 특승전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알기로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지만 1894년도까지 고려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고려는 코리아고 결국 이게 신라하고 고려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파도도 보면 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냐면 영국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고려하고 조선은 근세기까지 공전을 했었고, 고려 조선이 망하고 우리가 대조선이 해체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 대한제국을 만든 거죠. 그 어떻게 건져 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지워졌고, 특히 아메리카 쪽 동북조선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대한민국 한반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이제 제가 함경도 얘기를 어느 정도 이 골격을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함경도 얘기를 하지 않고 압록강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압록강은 분명히 우리가 약간 서남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곳에 보면 분명하게 동류라고 그랬습니다. 동류, 최종적으로 흐르는 게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흑룡강하고 시베리아, 그 다음에 동시베리아의 이 문제, 이런 부분을 조선 폐모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천산이나 뭐 히말라야, 뭐 알타이산이 우리는 분명히 아시아의 서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을 엄청나게 이동을 했고 대단히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서양 역사의 우월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동북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는 그런 역사가 이게 흔적으로 남게 되면 서양 역사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세기에 아메리카 저 넓은 대륙,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저게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넓은 대륙이죠. 저기에 뭐 어떤 국가가 있었다기보다도 그 뭐 슬라브족, 무슨 로마노프 왕족 이런 어떤 그 조그만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타운 정도가 형성이 돼서 대조선을 해체하면서 전부 다 국가로 새로 만들고 이러시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문제도 제가 다다음 강의 때 한번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조선 폐모를 기점으로 해서 천산의 위치, 그 다음에 시베리아하고 동시베리아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함경도를 얘기를 했으니까 대동강이나 압록강, 그 다음에 이 저번 강의 때 제가 잠깐 그 황해도 얘기를 하면서 황해도가 해서정맥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동서라고 얘기했는데 해서정맥이 뭐냐면 서쪽으로는 바다고 남북으로 곱게 뻗은 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황해도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제가 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선 폐모를 얘기를 하면서 이 시베리아 쪽 이 일대를 자세하고 우리 고서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제가 뭐 말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를 분명히 여기 오신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프로젝션으로 이런 우리 고서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백제가 그 사고전서에 보면 백제가 그 언제까지 했냐면 원나라 초기에 백제가 사신을 주고받았거든요. 원나라하고. 예. 그게 이제 사고전서 책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고려가 조선하고 동전할 수 있다는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전부 잘못됐다. 예. 그런데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